네, 안녕하십니까. 삐딱 토크 시즌5 삐딱한 포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이상조 청주시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재학 청주시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표정이 두 분이 다 이렇게 즐거워 보이지만 좀 전만 해도 안 그랬습니다. 오늘은 또 청주시가 또 재밌는 결과를 어제 내가지고 그거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영신 청주시 의원을 다른 의원회로 이제 강제로 또 보내려다가 그게 의외로 투표 끝에 이제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9대 사표 어떻게 된 겁니까? 혹시 이거 누구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리 저기 뭐 승리자라고 하긴 그렇고 하여튼간 승리는 좀 그렇고 네. 이제 다들 어제 이제 사부임 관련해서 표결을 했는데 사실 표결을 하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의견 반영이라는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견 반영에서 이거를 투표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측이 19표. 그다음에 투표를 해야 된다는 측이 의장님을 포함해서 22표가 나오고 이제 한 분은 손을 안 드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찬성 19, 반대 19, 찬성 22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표결을 가면 뭐 그대로 나오겠다 싶어서 사실 저희도 기대를 전혀 하지 않고 소신껏 다들 투표를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찬성 19, 반대 19, 기권 4표로 해서 이영신 민주당 의원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로 맞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두 번째로 강제로 사부임하려던 게 이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좀 하신 거고요. 그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난 겁니까? 혹시? 아니 그래서 이제 이 사보임 하는 지금 이렇게 어제 사보임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나 이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 내부적으로. 그래서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사전 의총에서 이영신 의원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의총에서 결론을 냈던 거죠? 그렇죠. 의총에서도 이제 결론을 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투표를 할까요? 했을 때 찬성하신 분이 22명이었단 말이에요. 사보임을 할까요? 여부에 대한 투표를 할까요? 그러면은 이제 찬성을 하겠다는 분이 22명이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19표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원래 손을 안 들었던 분, 실명을 거론하면 그렇지만 의원님 한 분은 애초에 나는 기권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했고 그러면 3명이 이제 반란표, 소위 반란표가 나온 건데 이게 누구냐? 너무 우리가 당황하다 보니까 지금도 잘못 누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거꾸로 보고. 여기 이제 여기 비밀 투표하면은 이 밑에 책상 밑에 네, 찬성 버튼이 반대 보류가 있습니다. 버튼이 있는데 그걸 누르는 건데 그래서 제가 다시 가봤어요. 네. 가봤더니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고 맨 끝에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쪽에 있어서 이건 잘못 누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그런데 저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걸 투표로 들어갔었을 때 네. 전 뒤에서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찬성 누르라는 겨 반대 누르라는 겨 이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의원님 반대 눌러야지라고 하면서 막 허허허허 막 웃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표결을 할까요?라고 하는 게 이제 찬성이 22개 반대 19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이제 누르면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았고 이제 결과가 근데 딱 나왔는데 찬성 19표, 반대 19표, 기권 4표 나와가지고 다들 눈이 이만해졌거든요. 네. 이게 뭔 일이냐? 깜짝 놀랐죠. 기대를 안 했는데. 맞아요. 불과 몇 달 전에 민주당이 곤혹스러워했던 네. 표정이.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차례로 돌아왔나요? 이제 한재학 의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잘못 누를 수도 있었겠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뭐 찬성 반대를 옆에 있는 걸 잘못 누른 게 아니고 이거 반대를 눌러야 되는 건가? 보류를 눌러야 되는 건가? 근데 그 반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보임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해갖고 예, 아니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보임 하는 거에 대한 찬성, 반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기권은 뭐예요? 안 누르면 기권이 되는 거예요? 기권이 따로 있습니다. 기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적은 42명이 딱 떴어요. 재적은 딱 42명이 떴고 그 재적이 맨 앞에 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투표에 참석한 인원에서 42명 딱 뜨는데 이제 뭐가 안 눌리거나 순간적으로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41명이 되면
뒤에서 이제 직원이 보고 있다가 의원님 요거 누르셔야 된다고 해갖고 이제 누르면은 그때부터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저는 충분히 이제 헷갈릴 만한 소지도 있었고 있는데 이건 이제 그러면은 기권을 민주당 의원들이 누르고 반대를 국힘 의원들이 잘못 알고 잘못 이해를 해서 눌렀을 지금 수도 그래가지고 있겠네. 네. 대혼전인 게 뭐냐면 기권은 사실 그냥 기권을 누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기권은 명확한 의사표시가 되는 건데 네. 찬반을 했을 때 헷갈려갖고 이게 약간 혼재됐다. 근데 그걸 가지고 동료 의원한테 나 잘못 눌렀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또 지금 없잖아요. 얘기 못 하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22명인데 네. 4표 정도가 기권하는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성사가 안 되고 누가 찬반을 눌렀는지조차 누가 찬반을 눌렀는지 누가 기권을 눌렀는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뭐 없고. 네. 무기명 전자 투표를 한 거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누가 찬성을 눌렀대더라, 누가 기권을 눌렀대더라, 누가 반대를 눌렀다라고 하는 것들이 소문으로서 이렇게 공중에만 둥둥둥둥 떠다니지만 그걸 갖고 해당 의원한테 의원님 이렇게 눌렀어라고 사실 물어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두 분한테 안 여쭤보는 거잖아요. 아니 저희야 아니, 뭐 저희는 명확합니다. 그렇습니까? 명확한데 간첩이 있을 수도 있어서 혹시 뭐 명확했습니까? 예. 다행인데 그럼 2명 빼고 나머지 40명 중에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있고 잘못 누르신 분이 있는데 잘못 눌렀다는 건 조금 제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게 왜 국회에서도 뭐 가부를 잘못 써가지고 한참 동안 그 뭐 이게 가냐 부냐를 두고 했다는 것처럼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의사 진행에 이제 그 윤리위원회 구성을 네. 이제 여야 간에 협의가 있었는데 사실 저희 의총에서 이거는 좀 들어주자 민주당 그 의견들 좀 받아주자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걸 뺐습니다. 원래 있던 사항을 빼고 다음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중간에 의사 진행이 좀 엉킨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 뭘 하다가 다른 걸 읽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빼고 바로 이거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 의사 진행 과정에서 명확하게 사실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영신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이렇게 사보임 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을 눌러달라.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를 눌러달라. 이렇게 설명을 해줬으면 정확하게 의사표시가 됐을 텐데. 의장이 보니까 표결을 해주세요라고 네, 바로 했어요. 표결을 하다 표결을 보니까 정확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이제 들었던 얘기를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것도 그렇고 처음에 투표를 하기 전에 명확히 규정을 안 했습니다. 네네. 그냥 표결하겠습니다 하면서 쓱 들어간 거예요. 어떤 게 찬성인지. 그러니까 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줬어야 그렇죠. 되는데 사실 저는 그것도 약간 급해서 나온 현상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보니까 우리가 영상 편집을 했습니다. 박승찬 우리 본회의에서 의원한테 박승찬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박승찬 의원님은 의장님 만드신 거잖아요. 네. 또 앞에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열을 막 받으신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의사 진행을 하던데 결국 뭐 의장이 당황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네. 예. 의장님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표결을 할지 말지부터 이제 그 표결을 의원들한테 넘겼고 공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또 보고 차근차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순조롭게 갔어야 되는데 의장님이 이제 내심 마음이 좀 급하셔가지고 찬성이 더 많네 빨리 표결해야지 해갖고 표결이 싹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이 결과를 보고 몹시 당황하신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소에 하지 않으시던 그 앞에 있는 그 동료 의원과 약간 설전 아닌 설전도 벌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무국에 있는 직원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굉장히 당황한 모습이 보이셔가지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막 휴회하고 정회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의장이 고유 권한이고 그런 것들은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그 통상적으로 물어보거든요. 지금 휴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의 있다라고 하거나 이의 없다라고 하면은 있다고 하면 왜 이의 있는지 그럼 일단은 그 얘기를 들어보거나 아니면 없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그 당황하셔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많은 이 그 의회를 이끌어가는 그 의사 진행 과정이 전반적으로 다 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에피소드 기술적인 문제 말고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이게 무기명 전자투표가 영향을 미쳤냐, 또 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미쳤냐. 이거 저 이영신 의원은 저 신상 발언 통해 가지고 매우 어이없어 하고 박한희 원내대표는 이제 반대 토론도 하면서 이런 정당성 아니 한 번 죽이면 되지 또 죽이려고 그래? 사실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이제 다르실 것 같은데 우리 여기 누가 여기 아니 제가 이제 말씀해서 먼저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박완희 의원이나 이영신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주장을 펼치는 이제 그런 연설을 하셨잖아요. 네. 5분 발언도 하시고 뭐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발언을 하신 데 반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찬성 토론을 안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맞아요. 그냥 투표를 해서 이길 거다. 이제 당연히 이런 마음만 갖고 거기에 이제 참가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부적인 어떤 설득 작업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까지 갔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죠. 예. 그러니까 동료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하는 것 자체에 심적인 부담을 느낀 국민의힘 의원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었지만 어쨌든 의총이 열리는 의총 안에서도 우리가 야 이게 마음의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정치적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논리를 충분히 각각의 의원들한테 설득을 해서 그쪽으로 찬성의 투표를 할 수 있게끔 설득하는 작업이 그런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합의는 했으나 그걸 마음속으로 공감까지 가진 거는 아닌 수도 있겠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있을 수 했습니다. 있겠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영신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가 다시 이제 재정경제위원회로 본인과의 상의 없이 갔죠. 강제 사보임을 당하고 그 강제 사보임에 관한 것에 대해서 법원에게 절차적 하자가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소송을 제기한 게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네. 승리를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간 게 취소가 됐죠. 네. 그래서 다시 도시건설위원회로 자동으로 온 거고 그러면 이렇게 법원에서 행정 판단을 해서 취소가 됐으면 사실 그거는 한 달 동안 그 의원에 대해서 의원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네네. 이제 다시 돌아와 있어야 되는 맞습니다. 건데. 돌아와 있으면 한 달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회기 때는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거 준비 없이 이렇게 법원의 판단이 명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그거를 무시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국민의힘 의원님들 안에서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움직임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근거로서는 이제 몇몇 기자들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님들한테 해당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을 때 답변은 뭐 의총이라든지 아니면은 동료 의원과 상의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나타나는 표정이 상당히 이제 개면적고 약간은 좀 민망해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기자분들한테 전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에서 박한희 원내대표와 그다음에 이영신 의원이 본인의 원내대표는 원내 교섭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거취 그리고 이영신 의원은 본인의 이제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으리라고는 크게 생각지는 않고 법원의 판단이 있고 그것이 명명백백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표 결과를 봤을 때 이제 밖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또 주목하는 거는 그동안 이제 김병국 의장이 이게 뭐 민주당에서는 독선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대 가대 정당이 됐으니까 가반 정당이 됐으니까 이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봤는데 이번에 불의의 일격을 당하셨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김병국 의장의 독주를 견제한 것으로 보아야 그렇게 봐도 될까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법원에서 이 인용이 된 것은 이유는 절차적 하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차적 하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차적 하자는 법원에서 굉장히 그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를 교체하는데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사회에서 과반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과반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서 대표이사를 변경했어요. 그러면은 그 변경된, 이 나가게 된 대표이사가 이 이사회가 열렸는데 과반 이상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렸다. 절차적인 하자가 있으니까 이 결정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면 당연히 복귀되는 것이거든요. 거의 100%. 예, 그럼 100%입니다. 법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건도 사전에 여야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 단계를 거쳤어야 되는데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의장님이 그냥 직권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다시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의장님이 다시 직권 상정하면 또 그대로 되는 겁니다. 맞아요. 네, 되는 거라서 이게 뭐 김병국 의장님이 독주 견제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법원에서 김병국 의장님이 독주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네, 당연한 결과다 나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투표 관련해서도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반란표가 일어난 거 아니냐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의사 진행이 막 중간에 엉키면서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됐어요. 찬성이 이영신 의원을 재정경제위원으로 보내는 거에 찬성한다는 의미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전달 안 된 상태에서 표결이 되는 바람에 그래요? 예, 오히려 이게 기권을 누른 분들이 민주당에서 기권이 나왔을 수도 있고 반대가 우리는 19표가 민주당 의원분들이 눌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국힘 의원분들이 잘못 판단해서 눌렀을 수도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혼재가 있는 것은 명확히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혼재해갖고 누가 찬성을 했느니 반대를 했느니 이렇게 이제 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이상조 의원님이랑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김병국 의장님에 대한 독주를 견제한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의장님이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도 조금 과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좀 그 민주주의의 최후의 그 수단이 이제 표결 아니겠습니까? 네. 표결 만능주의로 너무 가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계속 의견을 물으면서 그 자신감을 저는 받거든요. 의견을 묻고 우리가 수가 많으니까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받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표결할까요? 하니까 표결을 할까요? 더 많아. 그래? 그럼 우리가 이기겠네? 표결을 해보자 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동수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진분들께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중진분들께서 이 의회 운영 과정에서 이렇게 표결만 믿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가 대화 타협이라는 아주 좋은 수단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대화 타협 좀 하고 좀 천천히 한 발 한 발 짚어가도 충분히 의장님이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구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은 약간 이 표결만 믿고 그냥 쭉 밀다 보니까 이 전반적으로도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도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정서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정작용으로 김병국 의장님의 독주를 견제한 것으로 저는 좀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결과적으로는 네. 그렇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약간 좀 미숙한 것도 있을 때고 네. 견제 심리도 작용했을 네. 거고 반발심도 있을 것 네, 같은데. 네. 근데 의원님한테 얘기하는 기자가 누군지 몰라도 그런 기사를 쓰라고 그래요. 기사는 내가 못 봤는데. 아니 근데 못 봤어요. 좀 뭐라고 해야지 되는데. 분위기가 그렇다. 이건 좀 기사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뭐 기자가 의제를 선점해서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네. 제안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분이 잘 판단을 하셔서 좋은 네. 기사도 많이 쓰면은 이렇게 김병국 의장이 독박 쓰는 일을 결국은 의장이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의사 진행을 잘 못해서. 네, 그거는 그렇죠. 맞습니다. 어쨌든 네. 과정이 어떠하든. 김병국 의장이 옆에다 대고 그럼 어떠자는 말이야. 그래가지고 저번에 저희 뭐 유튜브 만드는 영상이 1000회를 돌파를 했습니다. 저희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하루 만에. 하루 만에. 그 굉장히 오랜만 아닙니까? 대단하죠. 김대웅 기자가 MBC 기자. 네. 그 황제 식상가 뭔가 그거 200 몇만 명이래요. 제가 봤을 때가 221만 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투밀리언 기자라고 그랬더니
이제 300만 명 기자로 불러달래. 좀 있으면 이제 300만 명이 된다고. 아니 그래가지고 약간 지금 격가지로 빠지는데 네. 그 김영환 지사님의 헛발 퍼레이드를 음. 기사로 엮어가지고 예. 그걸 그냥 그 논평이나 이런 거 없이 세 개를 그냥 쭉 엮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20만 회가 넘었어. 그랬으니까 아유 이거 한번 재미 보더니 그러니까 재미봤어요. 뭐 틱톡인가도 올라가고 뭐 인스타에도 올라가고 뭐 비슷한 영상들이 막 올라가는가 봐요. 그래갖고 이제 뭐 산불 술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세 개를 그냥 엮여갖고 올렸더라고. 아, 이거 제가 할 걸. 우리도 콘텐츠가 있는데. 하여튼 그리고 뭐 저 청주시에도 재밌는 게 많으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실질적인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지금 7명이어야 되는데 8명이 됐대잖아요. 예, 이게 상임위원회가 7명 이상은 안 되게 돼 있죠. 근데 그 의장이 그 본회의에서 그래서 조례법위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조례법이라는 얘기를 제가 처음 들었어요. 조례면 조례지. 조례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황하셔서 이제 계속. 너 박아리 대표 아니야. 조례법. 그래서 덕분에 이러한 과정 때문에 그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일정이 다 취소됐습니다. 왜요? 이제 7명인데 원래 7명이어야 되는데 8명이 됐으면 뭘 하면 안 돼요? 네, 하면 안 된다고 안 되죠. 하더라고요. 네. 아,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 저희도 이제 자연경제위원회에서 조례심사도 하고 상임위별로 이제 어디 그 어떤 교육도 듣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은 우리 저기 피감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데 가갖고 설명도 듣고 라는 어쨌든 위원회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전면적으로 다 취소가 됩니다. 아, 그럼 의원님이 도시건설위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오늘 뭐 하셨어요? 아니 오늘은 다른 일정을 이제 소화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좀 편안하게 뭐 위원회 뭐 회의 이런 거를 못 하게 돼 예,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리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또 책상이 7개밖에 없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또 그걸 하나 구입할 수도 없는 거고 맞아요. 짧은 시간 아니 안에. 의원실이 있는데 거기에 이름을 넣었다가 다시 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것도 약간 떠버린 거예요. 지금 단톡방에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네.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님이 그리고 저희 자기 방은 있고 위원회의 네. 그 명패는 없고. 그러니까 원래 위원장이었으니까 위원장 방이 이영신 의원님 방이었는데 네. 사보임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사보임을 당한 네. 거지만 어쨌든 위원회를 옮긴 거기 때문에 네. 일반 의원 방으로 해서 옮겨졌단 말이에요. 졌고. 근데 이것이 법원의 그 행정 소송에 의해서 취소가 됐잖아요. 그럼 다시 왔는데 위원장은 던진 거기 때문에 위원장 방은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위원장이 아니니까. 네.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이제 떠버린 거죠. 왜냐면 위원장 방은 누가 한 명 들어가 있어야잖아요, 있고. 지금. 그럼 위원이 이제 있어야 되니까 이게 좀 약간 애매해져. 아니 근데 회의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 상임위원회 하는 어디? 곳에도 명패는 있어요 어디에? 아니 명패도 상임위원회 하는 곳에 이제 의원님들이 앉는 자리가 7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오셔도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 그거는 그 저기 책상 하나 더 놓으면 되는 그냥 뭐 근데 간단한 뭐 문제인데 근데 이거는 그냥 간단한 문제인데 문제는 조례에서 7명 이내로 하게 두게 돼 되어 있는데.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조례 위반이고 뭐든지 결정을 하면 아예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위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한 게 누가 하와이 있잖아요. 누가 가나? 누가 가냐? 네가 가라 하와이. 가라, 하와이. 그래서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한 분이 재정경제위원회만 남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거기가 6명이에요. 그러면 네, 지금 지금 6명입니다. 한 분이 글로 가야 되는데. 근데 누가 이게 가야 돼요? 아니 누가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그 원내대표끼리 이제 사전에 협의를 했을 때 민주당 측에서 그러면 이영신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로 넣고 한 분을 빼는 걸로 와서 우리가 그것까지는 오케이를 했다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됐으니까 그러면 뭐 누가 만약 이게 이제 확정이 된다면 그냥 도시건설위원회로 오게 된다면 누군가 한 명이 빠져야 되니까. 그러면 다음 회기에 이영신 의원을 다시 보내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거는 정치적으로 힘들 겁니다. 아, 그건 좀 무리하다. 네, 왜냐면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소진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또 물고 들어가면은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좀 말이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 정치적으로 이미 다 써버린 카드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꺼내면은 이게 정치적으로 용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 무리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카드를 또 내민다라는 거는 사실상 힘들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 어쨌든 위원장도 국민의힘이고 네. 뭐 그래도 민주당 생각은 어떠세요? 그럼 다른 분을
보내드려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나요? 저희는 아니면 이제 뭐 허철 위원님이나 음. 그다음에 신민수 위원님, 그다음에 박승찬 위원님이 계신데 도시건설위원회 네. 세 분 중에 이제 박승찬 위원님은 뭐 충돌되는 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있다고 해서 뭐 자세히는 제가 안 봤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허철 위원님이랑 신민수 위원님 정도가 오셔야 되는데 저희가 상임위 배분이 그 중진, 그러니까 재선급 이상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 초선 위원님들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다 이제 분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도 좀 맞지 않아가지고 허철 위원님이나 그 신민수 위원님이 올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네, 두 번째는 그러면은 예를 들면 다른 쪽에 있는 좀 재선급 이상을 의원님을 오게 하면은 그러면 또 그쪽으로는 이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꼬이거든요. 꼬이죠. 근데 서로 꼬이는 거가 재선급 이상 의원님들은 상관이 없는데 초선 의원님들은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적응하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의원을 보낼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민주당 의원을 이제 뭐 협의를 해서. 해봐야 알겠지만 민주당 의원님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안 그것마저도 간다고 그러면 어떡해? 신민수 그럴 수 의원님이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나 지금 이제 막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네. 내가 문과인데 이과를 어떻게 가? 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끼리 합의된 내용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갈 저는 수밖에 없지 민주당 않겠냐? 의원님이 오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사실 재정경제위원이? 네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거부하고 이러면은 사실 조금 복잡해지는 거죠. 복잡하죠.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또 분위기도 되게 좋은데. 그리고 거기에 또 좀 뭐라 그럴까 선호하는 위원회라면서요? 뭐 도시건설이? 행정문화위원회랑 도시건설위원회가 사실 왜냐면은 이제 예를 그 청주시에서 가시적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협의 과정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는 상임위원회라서 조금 상대적으로 국회처럼 그 뭐 국토위라든지 그다음에 뭐죠 보건복지위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인기가 교육위 이런 데처럼 인기가 있는 것처럼 인기 있는 상임위라고 합니다. 이상주 의원님은 안 가셔도 될 것 같네요.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상주 의원님 아니 근데 간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사실. 그건 사실 모른다. 네. 국민의힘 의원이 갈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렇죠.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달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아니 왜냐면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를 4대 3으로 이렇게 맞추는 거는 뭐 규정된 건 없거든요. 5대 2로 맞춰도 되고 6대 1로 맞춰도 돼요. 근데 그 이영신 의원이 도시건설위원장을 하다가 본인이 이제 사퇴를 한 거 아니에요. 사퇴를 했는데 다시 또 위원으로 있는 거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위원장을 했으면 다음에는 다른 이제 그 상임위원회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뭐 안 가는 길을 민주당 의원들 그동안 많이 걸어왔기 때문에 왜 사퇴를 하래? 이거 안 했으면은 이런 일이. 저도 그렇게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었다고. 미안합니다. 일단 뭐 그런 이제 제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어쨌거나 뭐 이거 자칫하면 또 밥그릇 싸움으로 또 번져요. 그러니까 원만하게 잘 해결될 거라고 봐요. 저는 왜냐면 한 달 정도는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예. 더 싸우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게 작은 뭐 징조이고 에피소드일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여야의 협치라는 것은 시민들의 그런 이제 바람이기도 하고 또 원만한 의정이 이루어져야 시민들이 또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 집권당 입장에서 의원님 생각 어떻습니까? 여야 협치 이런 거에 가능성. 아니 근데 저 이제 원내대표님이 의총에서 설명하시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제 그래도 뭐 다 들어드릴 수는 없어도 그 뭔가 이야기 협조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의사진행 엉킨 것도 그 민주당에서 그 윤리위원회 구성안을 갖고 온 거 그거를 들어주려고 하다가 그걸 빼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다가 이게 꼬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이영신 의원이 도시건설로 오고 그럼 민주당 의원 누구를 한 명을 그럼 빼는 조건으로 이 정도까지는 합의가 됐던 것 같아요. 기존에. 그건 들어주겠다. 그럼 거기까지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건 다 이제 없어진 거겠죠. 원점에서 새로 재검토를 해야 되겠죠. 일단 민주당 야당 입장 어떻습니까? 저희는 일단은 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화 타협이 이제 제일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약간 그 끈질기게 좀 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그래갖고 이제 서로 이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줄 건 주고 하면서 이제 진행이 되다가 안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갖고 타협으로 가야지. 그
표결로 하는 게 명확하긴 하지만 표결이 또 만능주의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좀 저는 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 사단이 다 난 것도 제가 볼 때는 다 급해서 난 사단입니다. 누가? 의장님이. 아하.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가 잘했고 국민의힘 못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타협을 좀 끈질기게 하고 차분하게 그다음에 돌다리를 한 발 한 발 딛는다는 심정으로 좀 차분하게 그리고 대화 타협을 끈질기게 하면서 좀 청주시의회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예, 그런 바람입니다. 그 김병호 의장님이 이번 이후에 뭐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뭐 발언하신 게 있습니까? 아니 저는 그래서 정회를 하길래 그 이제 뭔가 모여서 어떤 논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1시간 정도 정회를 하니까 모이겠구나 했더니 그냥 정회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네, 아무 연락 없었어요. 김병호 의장님 뭐 의원 네. 국민의힘이나 어디나 예, 그냥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없고 예, 어디 가지도 못하고 다 이제 의원실에서 연락이 올 때를 기다렸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그냥 그 정회를 일단은 당황하셔가지고 정회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 거기서 그렇게 부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할 게 없잖아, 월요일 날. 안건이. 네. 안건은 이미 다 진행이 된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부결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당황하지 않고 그날 그냥 휴회를 해가지고 그날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정회인 상태예요? 아닙니다. 아니죠. 휴회를 했는데 정회를 1시간 동안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 정회를 해도 할 게 없어요. 의사는 의사 일정은 이미 다 진행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게 없는데 왜 정회를 했냐? 당황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렇게 딱 됐었을 때는 결과를 딱 보고 오늘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 생각하거나 누가 그랬지 이런 거는 그냥 차후의 일이고 일단 오늘은 휴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원의 판단이 있으니 이번 회기에는 힘들겠다. 그럼 다음 회기로 넘겨야겠다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휴회 때리고 그냥 이제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의외의 결과가 너무 의외의 결과가 나와가지고 다들 깜짝 놀랐어요. 한 명도 안 놀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저희 편집 다 해놓고 나중에 다 바꿨다고요. 그래 그렇게 했으나 이영신 의원이 강하게 주장했으나 쫓겨났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웬걸? 그래가지고 다시 바꾸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그 한 달 하면서 뭐 굉장히 스펙타클한 걸 많이 보시는데 어떻습니까? 좀 의회가 이런 건가?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이제 근데 뭐 의회라는 데가 원래 이제 그 의원들 지역구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당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서로 합의가 안 될 때는 표결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표결로 결정한 걸 가지고 뭐 표결 만능주의다 막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 우선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는 자기 주장을 세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설득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지만 밖에 나와서까지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서로 이렇게 스크래치를 주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의회 안에서 이렇게 부결이 된 이후에 의장님하고 이제 시장님하고 밖에서 이제 나오는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복도에 서 있습니다. 네, 그 국장님들 뭐 이런 분들이 그러면 의원님들하고 나가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저 복도 끝에서 이제 모 의원이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의장님한테?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은 저는 화가 좀 나더라고요. 저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좀 이겨놓고 그래. 그리고 이겼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아니 그래서 이제 그 마치 한재혁 의원님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 정도 그렇게 하진 않으시죠. 그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제가 1층에 이제 어쨌든 저는 좀 씁쓸하고 그 의장님이 그때 당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정이입이 돼서 얼마나 난처하실까 이런 생각이 이제 일단 들었고요. 근데 1층에 내려왔더니 막 승리자 축배를 드는 뭐 그런 막 환호성이 나오고 이런 모습 볼 때 야 우리가 여기 싸우러 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이런 모습은 진짜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어떤 2달 전에는 이쪽이 그랬으니까 아니 근데 서로 역지사지하는 마음가짐을 갖자 이런 이거는 말씀으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의회 내에서 주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걸 갖고 우리가 무슨 뭐 게임하듯이 우리가 이겼다 졌다 아니면 나와서 어른한테 그렇게
그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과 그 시의장님, 우리 어째 의원들의 어떤 대표로 뽑아놓으신 분인데 그분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식으로 밖에 나와서 의사 진행 발언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버릇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시의회 국민의힘에서 예. 뭐 대변인 같은 거 보직 안 받았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건 없죠. 제가 볼 때 완전 적응했어요. 입성하신 지 4월 5일이고 오늘이 언제? 5월 23일이잖아요? 네, 대변 잘하시죠. 이거 완벽하게 적응을 하셨어. 그래서 제가 볼 때 다음 달 중에는 밀려. 하려는 밀려. 이거 조심하셔야 돼. 자, 이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뭐 시사점이나 할까? 이런 거 간단하게 소감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뭐 대화 어떤 자세가 필요할지? 대화 타협으로 끝까지 네. 끈질기게 이야기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뭐 밖에서 그렇게 뭐 고성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호 존중의 자세를 좀 취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제 그 운영위원회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모 의원께서 계속 저한테 그럼 표결하자 계속 이렇게 하셨는데 표결이 무조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만하게 타협할 수 있고 그다음 대화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네, 그 미국 대통령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지사님이나 시장님이나 그리고 이제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같은 당이라 하더라도 그 내부 당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을 설득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냥 여기는 당연히 우리한테 표를 줄 거야라고 이제 생각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이든 도지사님이든 아니면 의장님이든 같은 당 의원이라 하더라도 서로 이런 어떤 이번에 표결을 우리가 원하는 게 A라고 하면 왜 A로 투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설득 작업 이런 거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 자기 마음 같지 않죠. 그러니까 대화, 타협, 설득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저희도 계속 삐딱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